자, 스티비 여러분, 유튜브 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12월 25일 또 크리스마스인데 경기가 또 있네요. 오늘 뭐 경기 시작하기 앞서 어제 좀 결과를 보여드리자면은 뭐 어제 분석은 좀 괜찮게 됐는데 조합이 살짝 조금 아쉬웠다.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어제 타이베프만 좀 해줬으면은 충분히 올킬도 할 수 있었던 구간이었는데 어제 그냥 타이베프가 살짝 조금 아쉬운 경기력을 하면서 조금 아쉬웠는데 어제는 그래도 좀 배당 좋게 한 조합 가져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12월 25일 국내 경기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경기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대구가스공사 대 수원KT 보겠습니다. 자, 일단 홈팀 가스공사는 직전 경기 창원 LG와 23일 원정 경기에서 74대 71로 좀 아쉬운 패배를 했는데 이날 뭐 양우혁이 조금 이제 좀 존재감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신인인데도 불구하고 17득점을 했고 벨란겔이 조금은 이제 허리 통증 때문에 컨디션은 안 좋았지만 그래도 경기력은 꽤 나쁘진 않았다 라는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상대팀은 수원KT인데 수원KT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경기력이 뭐 그렇게 좋다라고도 볼 수가 없는 게, 뭐 직전 경기 윌리엄스가 41득점을 하긴 했지만은 부산 KCC 상대였죠. 아무래도 이제 득점력에서 윌리엄스가 조금 많이는 했지만은 다른 자원들 뭐 박준혁 빼고 그 다음에 뭐 한희원이나 뭐 강성욱이 두 자릿수 득점을 해줬지만은 두 자릿수 초반대에 득점을 해주다 보니까, 근데 이제 부산 KCC가 아무래도 지금 수비적인 면이 안 되다 보니까 공격적으로도 많이 하는 지금 경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득점력인 면에서 KT가 아무래도 조금 더 부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근데 이 두 팀을 봤을 때 뭐 지금 경기 흐름이나 뭐 경기력을 보면은 뭐 전력 차이는 크게 뭐 이제 안 날 수는 있어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전력 차이는 크게 안 나는데 제가 좀 어디에서 가스공사가 좀 유리한 쪽으로 좀 생각을 하냐면은, 자, 직전 경기 KCC와의 두 팀 성적을 보면은 가스공사는 18일날 이제 부산 KCC와의 이제 원정 경기에서 88대 84로 좀 아쉬운 패배를 했었죠. 이때 좀 패배의 요인은 또 뭐였냐면은, 이때 좀 아무래도 벨란겔의 조금 부진함과 이제 후반 집중력 싸움에서 조금 아쉬운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수원 KT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전 경기 94대 87로 조금 격차가 벌어지는 좀 경기를 했었죠. 이런 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KT보다는 가스공사가 수비적인 면에서는 더 괜찮다라고 보는 그런 경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가스공사를 조금 더 이제 그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오늘 또 벨란겔이 또 뛰어줄 수 있는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이제 휴식도 그래도 조금은 취했고 허리가 그래도 직전 경기보다는 오늘 좀 괜찮을 것 같은 면도 있고, 벨란겔이 조금 더 터트려주고 양우혁이 오늘도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수원 KT가 수비적인 면에서 조금은 이제 가스공사보다 안 되다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벨란겔이나 양우혁의 그런 빠른 돌파 이런 좀 측면 수비가 조금은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가스공사 쪽으로 좀 이제 승리 쪽으로 봤고, 그 다음에 마인까지도 좀 할 수 있는 경기다. 그리고 이제 가스공사의 수비나 뭐 이제 KT가 오늘 과연 득점력이 좀 터져줄까라는 그런 좀 걱정도 있어요. 그래서 언더까지도 보는 그런 경기입니다. 자,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울산 모비스 대 고양 소노, 이 경기 한번 볼게요. 자, 울산 모비스는 직전 경기 이제 서울 SK와 상대로 원정 경기에서 74대 87로 조금 많은 대승을 했어요. 대승을 했는데, 뭐 이때 해먼즈가 뭐 36득점으로 좀 폭발적인 득점을 했죠. 그리고 서명진, 제가 모비스를 항상 말씀드리는 이제 관점이 뭐냐면은 얘네들은 좀 서명진이 킥포인트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서명진이 잘 터져주는 날은 모비스가 그래도 경기력이 괜찮아요. 괜찮은데 저는 조금 이날 경기를 가만 보면은 모비스가 뭐 잘한 것도 있겠지만은 서울 SK가 조금 못했다라고 조금 보여지는 그런 경기였어요. 왜냐면은 서울 SK가 백투백 경기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다음 경기가 아무래도 또 그 원정 경기였잖아요. 어제 그 동아시아 원정 경기라서 조금 경기의 템포를 늦추지 않았나라는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팀인 고양소노 볼게요. 고양소노는 뭐 직전 경기 부산 KCC와의 뭐 이제 원정 경기에서 108대 81. 고양소노가 조금 득점력은 나와주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수비가 조금 약하다? 그렇게 또 볼 수 있었던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양소노도 제가 이제 조금 말씀드리는 키포인트가 이정현이 조금 살아나냐 이런 거를 많이 말씀드리는데, 뭐 아무래도 부산 KCC가 지금 또 상승세고 공격적으로도 좀 많이 이제 좀 경기력도 올라왔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경기였었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저는 또 고양소노에 조금 이제 이 팀에 긍정적으로 또 보는 거는 이정현이 그래도 좀 살아났다. 이정현이 좀 살아나면은 이제 공격 포인트가 조금 이정현 쪽으로 또 가다 보면은 저는 이제 또 개인적으로 캔바오와 나이트가 자동으로 좀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뭐 모비스가 사실 지금 조금 경기력은 좋아졌다고는 하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조금 오늘 이제 해먼즈가 저번만큼의 폭발력인 경기력은 조금 안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서명진의 조금 경기력도 오늘은 살짝 조금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고점을 보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모비스보다는 그래도 고양소노의 또 이정현과 캔바오, 나이트의 또 기대감을 또 해볼 수 있는 경기일 것 같아서 이 경기는 고양소노의 역배를 보고요. 그 다음에 프렌드 보고, 그래도 뭐 해먼즈와 서명진이 조금 터져준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정현이 조금 해주고, 이정현이 살아나다 보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캔바오와 나이트까지도 좀 살아나는 그런 이제 경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바까지도 보는 그런 경기입니다. 자, 다음 경기 볼게요. 지금 농구부터 보고 그 다음 배구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안양 정관장 대 이제 원주 DB인데, 자, 이 경기 솔직히 뭐 승패는 살짝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승패는 살짝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이 경기를 조금 어떤 관점으로 봤냐면은, 일단은 자, 정관장은 직전 경기 서울삼성과의 이제 기나긴 원정 일정을 끝내고 홈 경기였어요. 첫 홈 경기였는데, 이날 사실 정관장이 조금 뭐 잘했다라기보다는 좀 많이 끌려가는 경기를 하다가 후반에 이제 꾸역꾸역 따라가면서 연장까지도 갔던 그런 경기였죠. 제가 정관장은 경기력이 아직까지는 좀 불안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이제 그 지속적인 원정 일정이었고, 그리고 이날 첫 이제 홈 경기였잖아요. 아무래도 정관장 같은 경우는 체력적인 그런 조금 체력이 아직 회복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경기력이 그렇게 안정적이진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정관장 지금 패턴을 보면은 그 변준영이 나갔다기보다는 부상으로 빠진 직후에 계속 전반전에 좀 집중을 못하는 그런 경기력을 펼쳤습니다. 그런 반면에 지금 이제 3승을 하고 있지만은 이 3승 팀은 사실 제가 모비스도 그 후반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 가스공사도 좀 떨어지고, 근데 서울삼성도 조금 이제 후반에 좀 집중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요즘 패턴을 보면은. 그래서 좀 꾸역승을 한 그런 3승이지 않나? 저는 절대로 정관장이 잘해서 이겼다기보다는 그래도 후반 집중력에서 조금 더 정관장이 좋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원주 DB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 이제
창원 LG와의 원정 경기였죠. 74대 69로 좀 아쉬운 패배가 있었지만은 뭐 이때 경기력은 나쁘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나쁘진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초반 분위기는 원주 DB가 더 좋았으나 이제 창원 LG와의 이제 그런 아무래도 클러치 상황이었죠. 클러치 상황에서 타마요를 막지를 못하고 패배를 하는 약간 아쉬움이 있었는데 원주 DB의 저는 오늘 불안 요소는 이제 그 알바노의 조금 체력적인 그런 면에서 좀 불안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은 저는 이 경기의 키포인트를 어디다 뒀냐면은 정관장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초반 조금 경기력이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다고 했잖아요. 1, 2쿼터에 조금 부진한 그런 경기력이 있는데 오늘도 아무래도 또 그럴 수 있는 확률이 전 높다고 봅니다. 높다고 보고 원주 DB가 그런 좀 1, 2쿼터의 부진한 정관장을 상대로 1, 2쿼터 잘 가져가고 경기 흐름을 잘 가져간다고 하면은 알바노의 좀 체력적인 그런 부담도 있어서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은 하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템포 조절을 좀 해주면서 조금 빠른 템포보다는 그래도 조금 수비적인 이런 템포를 가져가면서 그래도 정관장보다는 원주 DB가 조금 더 경기력 쪽에서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원주 DB 승 역배를 보고 그 다음에 프랭까지도 보고 이 경기는 조금 언더가 조금 낮지 않나. 어느 반에 사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뭐 양 팀의 득점력이나 뭐 템포 같은 걸 보면은 오바를 보는 게 맞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그래도 아직 정관장도 체력적인 면에서도 회복이 안 된 것 같고 그리고 원주 DB가 아무래도 좀 알바노의 역할이 좀 큰데 이 선수가 지금 대부분 보면 풀타임을 다 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바노가 오늘도 나와줘야 되고 오늘도 열심히 줘야 되는 상황인데 알바노가 조금 템포를 조금 늦추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언더가 조금 좋아 보여요. 자, 다음 경기 볼게요. KB 손해보험이랑 대한항공. 이 경기도 이제 대한항공 쪽으로 많이 몰린 경기긴 한데 자, 볼게요. 자, KB 손해보험은 직전 경기 우리카드 상대로 세트 이제 3대1로 승리를 했죠. 이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조금 KB의 그런 경기력 회복이나 이런 게 좀 됐다고 봤습니다. 봤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날 뭐 사실 황택이랑 비에나의 뭐 서범이나 또 뭐 다른 선수들의 서범 빼고는 범실이 뭐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팀적으로도 여유가 좀 생겼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이 쿼터 때 이제 이 세트 때 이제 KB 손해보험이 주전 선수를 조금 빼주면서 이제 뭐 다른 벤치 자원으로 조금 돌리는 그런 여유도 보였었고 저는 조금 KB 손해보험이 그래도 경기력은 이제 그 황태기의 부진 속에서 안 좋았던 경기력보다는 그래도 살아났다라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 그리고 대한항공은 이제 직전 경기 홈 경기에서 한국전력 상대로 3대0 셧아웃을 낸 조금 뭐 경기력은 꾸준해요. 대한항공은 경기력은 꾸준하고 뭐 이때 OK저축은행과의 경기에서 살짝 조금 뭐 아쉬운 경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대한항공 지금 흔들림도 없고 뭐 범실도 많지 않고 좀 꾸준하긴 하지만은 저는 이거 살짝 조금 불안한 게 뭐냐.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KB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부진했던 그런 경기력을 이제 계속 펼치면서 저점이었잖아요. 저점이었고 대한항공은 지금 계속 꾸준한 고점이에요. 근데 저는 자,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대한항공은 계속 꾸준한 고점이기 때문에 언제 저점을 할 수 있는 경기가 충분히 나올 수도 있어요. 언제 뭐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불안감은 저는 확실히 좀 보입니다. 그리고 KB는 지금 경기력이 좀 올라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경기력이 올라왔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 경기에 그런 뭐 주전 이제 벤치 자원으로 경기 가동하는 것도 보면은, 팀적으로도 여유가 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이 팀은 더 이상 뭐 보여줄 저점은 없어요. 고점만 있을 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뭐 이 경기 대한항공 승을 보겠지만은 그래도 KB가 오늘 또 홈에서 조금 해준다고 하면은 그래도 대한항공 상대로 저점을 조금 가는 경기가 좀
예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사실 조금 저는 그런 좀 생각에 불안해서 좀 이제 메인으로 안 가져갔습니다. 이 경기는. 아무래도 손해보험은 고점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지금 위치에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한항공은 언제 저점을 보여도 이상하지 않을 팀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경기는 뭐 대한항공 승을 보기는 하지만은 저는 딱히 주력으로 가져갈 만한 그런 경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근데 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뭐 흐름으로 간다고 하면은 대한항공 승리에 그래도 5세트 접전 간다고 하면은 오바까지도 날 수 있는 경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경기 볼게요. 죄송합니다. 목이 너무 갑자기 아파가지고. 자, 다음 경기는 현대건설 대 이제 대전 정관장이죠. 어디겠냐, 여기 있다. 자, 현대건설은 직전 경기 IBK와의 경기에서 갑자기 이제 1세트를 손쉽게 땄지만은 2세트 때부터 커리의 갑자기 부상, 좀 무릎 통증을 느끼면서 나갔죠. 이때 저는 사실 좀 커리만 갑자기 나가지 않았다라면 좀 현대건설의 셧아웃까지도 봤었던 경기예요. 이제 이날 뭐 IBK에 조금 접전을 보기는 했지만은 1세트 경기력만 봤을 때 그때 딱 드는 생각은 이거 셧아웃까지도 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이제 커리가 갑자기 빠지면서 이제 다른 선수들의 그런 좀 아무래도 준비했던 전략이 있었겠죠. 그런 좀 전략들이 조금 이제 다른 이제 커리가 빠지면서 조금 많이 이제 좀 횡설수설했던 것 같아요. 핸들건설 선수들이. 그래서 조금 초반에 흐름을 좀 주는 듯 했으나 그래도 양효진이 이제 그래도 잘 해주면서 이날 또 경기를 가져갔어요. 그리고 정관장을 보면은 뭔가 좀 될 듯 말 듯 하면서 좀 많이 아쉬운 그런 좀 팀이에요. 그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래도 리시브가 좀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관장이 리시브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자네테 말고는 다른 선수들의 공격이 살짝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이제 직전 경기 이제 GS 칼텍스와의 경기에서도 이 경기 솔직히 충분히 오바가 날 수도 있었던 경기이기는 한데 마지막에 조금 결정력 부분에서 정관장이 좀 리시브도 흔들렸고 인쿠시가 공격은 그래도 이제 공격은 어느 정도 첫 경기지만은 공격은 좀 어느 정도는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수비적인 면이나 이제 그런 좀 블로킹 뭐 이런 면에서 조금 아쉬운 그런 경기라서 조금 이제 오바도 날 수 있었던 경기였는데 조금 언더가 났던 경기고, 이 경기는 저는 근데 뭐 현대건설 승을 보기는 하지만은 오늘 커리가 조금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조금 뭐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컨디션이 그렇게 막 좋다라고 또 뭐 보지도 못할 그럴 경기고, 그리고 정관장이 이날 뭐 인쿠시도 첫 경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염혜선이 이제 부상해서 첫 복귀였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어수선한 그런 경기력을 좀 했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그래도 지금 19일 경기 이후에 합을 맞춰볼 수 있었던 시간이 저는 오늘까지 충분하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아무래도 현대건설이 조금 커리가 빠지는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고, 그래도 정관장이 합을 어느 정도 맞췄다고 하면은 안전한 그런 경기력을 오늘 살짝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라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현대건설 승을 보지만은 그래도 좀 접전을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프랭까지도 보고 접전을 가면은 오바까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 싶은 경기라서 오바까지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경기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